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리 파일과 동영상 파일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리는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컴퓨터 안에 입력하게 되고 또 처리가 되는 것인지, 동영상은 또 컴퓨터에서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컴퓨터나 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소리 또 동영상 파일들이죠.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소리에 대해서. 이미지 표현은 아까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다. 또 비트맵 방식에는 또 어떤 종류의 파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교재를 보고 정리해 보도록 여러분들 하세요. 나중에 퀴즈 문제로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소리. 쌤이 동해에 떠오르는 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좀 이상한가요? 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건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 뭐 요즘 유행하는 뭐 BTS 노래, 이거 다 이게 소리잖아요.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있죠. 자, 그런 그 소리,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이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디지털 처리되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될 텐데, 이런 그 소리의 디지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고요. 이것을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야 돼요. 그럽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인 이진 코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PCM, 이 단계를 이용해서 바꾼다는 거죠. Pulse Code Modulation을 이용한다. PCM은 아날로그 신호를 전압을 측정한다. 전압을 측정해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 이것을 PCM이라고 합니다. 자,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서 전압을 측정하고 이것을 디지털 값으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숫자니까 숫자로 변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은 복잡하지 않지만 좀 어렵게 말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PCM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졌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표본화가 이루어져요. 표본화. 그 다음 양자화가 이루어지고 부호화가 이루어지고, 자, 이런 단계를 그림으로 보면 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노래 불렀죠? 아날로그 신호예요. 소리는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훨씬 섬세한 소리죠. 오디오 중에 고급 오디오는 이런 신호들을 우리 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죠. 자,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지금 보세요. 뭘 어떻게 했죠?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자, 표본화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표본화 단계라고 하는 단계예요. 샘플링 한다. 그래서 동일한 주기별로 채취한다. 신호를 채취한다. 일정한 간격, 똑같은 간격을 시간을 두고,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때요? 더 정교한 소리? 아닙니다.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거친 소리, 원음과는 좀 다른 소리가 되죠.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어떻게 더 정교한 소리를 만들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양자화입니다. 자, 양자화. 양자화는 이거예요. 요 동그란 곡선들을 일정 구간을 끊어서 디지털 수치화하고 이것을 이진화 했더니, 자, 요렇게 계단 현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죠?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거칠어진다는 얘기죠. 뚝뚝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가늘게 쪼개서 더 촘촘하게 하면 할수록 소리는 더 자연스럽고 고와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양자화예요, 양자화. 자, 요 일반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이산적인 값, 즉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을 겪는다. 소리가 나면 이것을 일정한 구간을 전압을 측정하고 이것을 이진수로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것을 측정한 값을 이렇게 숫자로 바꾼다. 데이터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부호화라고 되어 있죠? 부호화 보겠습니다. 부호화는 뭘까요? 여기가 가령 10이었어요. 그러면 10을 뭘로 바꾼다? 이진 코드로 바꾸는 겁니다. 이진 코드. 자, 이진 코드, 이진수로 바꾼다. 라고 합니다. 여기 측정된 값이 100이다. 그럼 100을 이진수로, 100 나누기 2, 또 그 50을 또 나누기 2, 25를 나누기 2 해서 15 나누기 또 2, 17 나누기 2,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나누지 않을 때까지 해서 그것을 이렇게 쓰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요 이진수가 나오게 되는데, 요걸 해주는 게 부호화죠, 부호화. 그래서 자,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호화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 소리는 이렇게 해서 채취가 돼요.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 소리는 전기 신호로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지고 그 구간별로 전압을 측정을 해서 이진 코드로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다시 거꾸로 복호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거꾸로 이진수는 다시 양자와 표본화 아날로그 신호 거꾸로 이제 바꾸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과정을 거꾸로 겪는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호화가 다시 아날로그식으로 바꿔서 전압, 측정된 전압으로 다시 재생시켜서 여러분들 헤드셋에 있는 또는 스피커에 있는 기계들을 진동시켜서, 판을 진동시켜서 여러분 귀에 공기로 진동이 전달되는 방식이죠. 자, 그게 바로 소리가 여러분들 처리되는 방식이에요. 이런 소리 처리를 하게 되면 뒤에다가 이 파일은 어떤 파일이다라고 뒤에다가 성격을 부여하는 글자를 붙이게 되거든요. 확장자라고 해요. 확장자. 이 확장자의 소리의 파일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씁니다. 보통 3자나 4자 정도로 쓰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성에 해당돼요. 네 집 자식이냐? 김씨 자식입니다. 이 네 집 자식이냐? 어느 프로그램에서 대체 만든 데이터냐? 이게 소리 데이터다를 표시해 주는 거죠. 어떤 규약, 어떤 음성의 압축 기술을 이용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임 말로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성과 같은 겁니다. 김씨, 그 김씨감은, 이씨감은 그 사람들 참 조상들 훌륭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확장자라고 합니다. 그 파일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확장자들, 3자나 4자 보통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소리를 표현하는 확장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WAV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은요, 윈도우 오디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PC 주로 쓰이는 표준 오디오 파일 형식이다. 이렇게 되겠죠.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파일이다. 오디오, 보이스, 뭐 이런 의미입니다. MP3는요, 우리가 손실 압축 방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슨 말이냐? 녹음을 할 때, 소리를 컴퓨터로 옮길 때 어느 정도의 촘촘함을 가지고 우리가 녹음을 할 것이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한다면 그 용량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WAV 파일은요, 음원 손실 없이 녹음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파일이 커요. 몇 개, CD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보통 6개, 7개 이 정도밖에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파일이 큽니다. 물론 용량에 따라 다르죠. 소리의 용량에 따라서. 보통은 여러분들 음악 CD 들어보면은 한 10개 남짓 들어가 있죠. 그 정도 용량입니다. 그러나 MP3는요,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 구간이 어느 정도 반복되고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해서 우리의 가청, 들을 수 있는 범위 음역을 좀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MP3는 용량이 많이 적어져서 한 CD 하나도 뭐 100곡, 200곡 막 담을 수 있죠.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MP3라고 하는 그런 확장자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MIDI는 뭐냐?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음악을 하는 분들이 자기 악기를 각각 집에서 연주를 해서 모아서
요즘 그 코로나 이겨내자라고 하는 그 방송을 여러분들 음악을 보내주죠.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케스트라 연주한다 그러면 각각의 악기에다가 녹음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파일들을 따로따로 다 저장하고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오디오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악기끼리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그 만드는 파일이에요. 전체를 모아서 만드는 오디오 파일이 아니라 악기 명령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성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뭘 표현하는 파일이라고요? 바로 그렇죠. 오디오, 소리를 표현하는 파일의 형식들입니다. 소리를 표현하는 파일의 형식들이다. 자, 그 다음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이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서 극장 가서 영화 보잖아요. 그 영화입니다. 그럼 사진과 영화는 어떻게 다르냐? 예, 동영상은요, 우리가 정지 화면을 빠르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정지 화면을 빠르게 보여준다. 즉, 여러 장을 겹쳐서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우리 눈에는 착시, 연속적으로 쭈룩 넘어가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착시를 이용한 것이 바로 동영상이죠. 이때 사진, 그 정지된 화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그래서 몇 프레임이냐? 이 얘기는 1초간에 대체 몇 개의 정지된 사진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 방송에 사용되는 게 30프레임입니다. 30프레임. 영화에서 24프레임. 옛날에 필름 영화이죠? 필름 영화 24프레임 정도를 봤었어요. 그래서 24프레임에서 30프레임 정도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TV에 뭐 울트라 TV네, 뭐 UHD, 뭐 이런 나오죠. 이런 것들은 30프레임보다 훨씬 많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60프레임 또는 120프레임. 고화질의 그런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동영상 파일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AVI다. MPEG,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MPEG 파일, MPEG4 파일을 영화 파일로 좀 많이 쓰죠. 스트리밍을 위해서 만들어서 여러분 잘 쓰고 있습니다. WMV라든가 윈도우, 일반적으로 윈도우 여러분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에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파일이고요. MOV는 맥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 있죠? iOS를 사용하는 컴퓨터들, 주로 맥킨토시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컴퓨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사용되는 동영상 형식입니다. 자, 이런 거 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HD TV는 60프레임, UHD TV는 120프레임을 우리가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HDTV는 즉 1조에 60장의 그림을 보여줄 수 있고요. UHD TV라고 하는 것은 120장의 그림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 방식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60프레임으로 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영상을 재생, 즉 보기 위해서는요, 코덱이 있어야 돼요. 코덱이 뭐냐? 압축 방식으로 되어 있는 동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시 디코딩 해주는 디코더입니다. 이것이 코덱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식을 보내는 코더와 디지털 신호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바꿔주는 디코더, 이걸 합쳐서 우리가 코덱이라고 한다. 코덱이라는 용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아날로그 시간을 디지털 신호를 표현하는 코더. 아까 인코딩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코더. 그걸 해주는 기계가 코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어요.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꿔줘야 되겠죠?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디코딩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디코더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코덱이라고 한다. 이것을 각각의 동영상 파일의 형식에 따라서 적용되는 코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동영상인지 그 파일 형식에 따라서 코덱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만약 재생이 안 될 때는 이것들을 확인하고 재생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 동영상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눠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여기 서 있죠. 앉아있는 사진을 찍습니다. 또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점프 시작하죠. 맨 위에서 다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자, 쭈그리고 앉아서 그 착지하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림 하나하나를 전기사진으로 찍은 것을 휘리릭 하고 지내 보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동영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때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걸 1초에 30장을 하게 되면 동영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급 홍보 자료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는 어떤 데이터와 또 어떤 표현 방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학급 홍보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문자가 필요하겠죠. 문자. 다음 사진, 또 배경 이미지, 효과음, 소리 데이터입니다. 배경음악, 동영상. 아까 동영상 파일 제작하는 거. 자, 이런 걸 어떻게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까? 먼저 문자죠. 자, 보겠습니다. 문자 자료는 이 확장자라고 그랬죠. 확장자 네 집 자식이요. 이거. 자, 그런 그 확장자의 성격, 그 파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자, txt, hwp, doc. 예를 들면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만든 파일이다. .hwp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들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작성이 돼요. 이미지. 자, 봅시다. 비트맵 방식에 의해서 BMP, JPG, 또 GIF, PNG 중에서 GIF 파일은요, 우리가 사진을 이용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GIF 파일. 또 소리, 웨이브 파일. 아까 여러분들 공부했었죠. 압축되지 않은 상태 WAV, 압축된 상태 MP3. 손실 방식이라고 그랬죠. 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략하거나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파일, AVI 역시 용량을 줄이지 않고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MP4 좀 손실은 되지만 압축해서 쓸 수 있는 방식들입니다. 윈도우에서 볼 수 있는 동영상 파일 형식, 그 다음에 맥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동영상 파일 형식이죠. 자, 이런 것들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도 이렇게 각각 있어요. 아까 있는 여기 문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워드 프로세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미지, 소리, 동영상 파일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미지를 좀 편집해야 되겠다 그러면 포토샵을 주로 쓰거나 윈도우에 제공하는 그림판을 쓰게 되죠. 자, 이런 이미지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그림판이나 포토샵입니다. 자, 소리를 여러분 녹음한 소리를 증폭시키거나 또는 거기에 에코를 집어넣거나 또는 자르거나 이런 편집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요거 골드웨이브, 대표적인 게 골드웨이브죠. 골드웨이브, 오토지터. 여기 사운드 편집 도구입니다. 그 외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요, 윈도우 7까지 지원이 되던 무비메이커,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이었죠. 카카오 인코더, 프리미어, 학생들이 많이 쓰고 전문가들도 쓰는 프리미어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그 외에 김프 외에 곰캠, 반디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곰믹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지만 사용하는데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용량 제한이라든가 시간 제한이라든가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죠. 필요한 것들은 이제 구매해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윤석이가요, 친구와 함께 이렇게 하늘로 점프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자, 이걸 편집해서 영상처럼 이렇게 출발에 쭈르륵 올라갔다 턱 떨어지는 아까 그런 영상이 있었죠? 이렇게 만들려면 어떤 파일의 형태를 취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이렇게 튀었다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영상을 만드시려면요, GIF 형식이 적당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엄마가 음악을 좀 듣고 싶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핸드폰에 음악을 좀 담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팝송 3,000곡 1기가 용량의 US 메모리에 담아드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최대한 많은 음악을 넣기 위해서 파일을 변환하려고 할 때 어떤 파일로 변환하면 이게 많은 음악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MP3 파일 형식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WAV 같은 경우 오디오 여러분들 전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용량을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MP3 같은 것은 아주 많은 용량을 사용해서 용량이 적어서 아주 많은 곡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P3와 같은 오디오 파일은 용량을 줄여서 파일의 크기를 줄여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곡을 저장할 때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문자의 표현, 이미지, 그리고 소리, 동영상 파일을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가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 컴퓨터 안에서 대체 이것들은 어떤 과정을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문자는 여러분들 그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를 이용해서 처리가 되고요. 다음에 이미지 파일은 비트맵이나 벡터 방식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비트맵 방식은 일일이 하나하나의 화소에 대해서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표현하는 방식,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이 간단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벡터 방식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다. 비트맵 방식은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지 영상을 1초에 30장, 60장 또는 120장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착시 현상을 나타나게 하고 그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동영상 자료를 표현하게 돼요. 거기에는 AVA 파일이라든가 또는 MP4 파일, 또 그 외에 WAV라든가, 참 WAV는 소리 파일이었죠. 자, 이런 것 파일 형식을 이용해서 파일을 처리한다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지, 동영상 파일, 그리고 이것들 편집하는 편집 도구가 어떤 것도 있는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었었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